얼굴에 큰 점이 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아파트 경비원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이 경비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억울해가지고 내가 아파보고 약을 먹어요. 여순 사건 지원 대책에 대해 유독 전남도 의회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원 조례안이 반복해 보류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회기 때는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 전남의 통합론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동력을 유지하며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대구와 경북 등 급진전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상생, 발전,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지.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의 기업 경기 전망지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망지수가 50 이하로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대표되는 임시계약직 노령 근로자의 노동인권과 외모와 관련한 차별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한 지 사흘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굴에 있는 점 때문에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이 경비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순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한 A씨. 출근 사흘 만인 8일 오후 관리소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A씨를 불러낸 관리소장은 얼굴을 온전히 확인해야겠다며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했습니다. 다 벗어보세요 그래. 그래서 싹 벗었어요. 싹 벗었더니 좀 다음 주민 애기들이 봤을 때 좀 무사라 할 수도 있고 또 뭐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사람을 뽑았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고는 다음 경비가 올 때까지 다시 공고 내겠죠. 올 때까지만 하십시오. 딱 결론을 딱 내려요.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에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시작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여기 아파버려요. 억울해가지고 여기 아파보고 약을 먹어요. 사연을 전해들은 A씨의 가족들이 항의하자 관리소 측은 2달의 수습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출근을 하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면접 시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후 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게요. 기다려 보시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차인 대표나 우리 직원들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보고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자는 이제 그런 의미였지 바로 해고한다는 그런 의미. 하지만 A씨와 가족들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부적합한 외모 등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이번 회기에도 여순 사건 지원 조례안 심사를 또다시 보류했습니다. 여순 사건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지역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전남도의원 54명이 발의한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이 조례안이 도의회 기획행정위에서 또다시 심사 보류됐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여순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단독 조례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같은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해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역 시민사회는 국회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도민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전남도에서 노력하는 모습들, 우리 도에서도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역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이번에 발의된 여순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일부 조정 과정을 거쳐
다음 회기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족들의 주장을 수용해 단독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모아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아픔을 의회에서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단독 조례로 하기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여순 사건 지원 조례. 다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돼 지역사회 내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라남도가 익산에서 여수를 연결할 전라선 고속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각계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자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최병용 전남도의원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18일 본회의를 거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전국에서 건의한 170여 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초 확정 짓게 됩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의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관내 제조업체들의 올해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도는 44.1로 전망 지수가 50 이하로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응답 기업의 66.2%는 올해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고 비상 경영에 들어갔거나 비상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도 63.3%로 조사됐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4분기에도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며 산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과 고흥군의회가 고흥만 일원에 대한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검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고흥군과 고흥군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고흥만 일원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지역의 미래를 죽이는 행위이며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공항이 들어서면 현재 진행 중인 고흥만 간척지 주요 사업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농민들의 삶의 터전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이라며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됐던 전남교사 3명이 4년 7개월 만에 복직됐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오늘 해직된 교사 3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내일부터 학교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직 발령장을 전달했습니다. 전교조는 3명의 교사 복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도교육청에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남 낙도와 오지에 있는 분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남 지역 분교는 55곳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56곳이 줄었고 내년 초까지 목포, 유달초, 율도 분교 등 5개 교가 추가로 폐교됩니다. 도내 학생 수는 지난 2010년 27만 667명에서 올해 18만 7,600명으로 30% 8만 3천여 명이 감소했고 본교도 934곳으로 10년 전에 비해 112곳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간의 행정통합이 지역사회의 주요 의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속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명분은 충분한 사안이어서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오는데요. 다른 지역의 논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논의는 다른 시도의 통합 논의와 무관치 않습니다. 다른 시도가 먼저 합쳐서 통합 효과를 선점할 수도 있으니 최소한 뒤처지지는 말자는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논의도 기본 구상안이 어제 나오는 등 현실화되고 있고 대전은 세종시와 통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줄고 수도권만 팽창하는 것에 맞서 지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시도를 통합하자는 논의는 세계 권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합쳐 가칭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것과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를 합쳐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논의, 그리고 대전시와 세종특별시를 합쳐 행정수도를 실질적으로 완성시키자는 안이 각각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대구와 경북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맞선을 잡고 추진 중인 시도 통합은 현재 공론화위원회 구성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붙여 찬성이 과반을 넘기게 되면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아닌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지사 1명을 뽑게 됩니다. 2019년 12월 달에 경상북도 지사님이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서 대구 경북이 하나 되는 특별 행정구역을 만들자 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대구시가 15명, 경상북도가 15명을 추천해서 30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모든 행정통합과 관련된 그 논의를 하게 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 그리고 전라남도는 이용섭 시장의 시도 행정 통합 제안에 대해 대의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 절차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좀처럼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특히 지역 의원들과 상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마 불쾌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강주 전남의 그 상생, 발전,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지. 시도 통합을 위해서는 상대방인 전라남도를 우선 설득해야 하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의제를 던지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혀갈 것인지가 급선무화할 수 있겠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 지역의 해양 쓰레기 수거와 광역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수 갑 지역구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바비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여수에는 국비 3억 3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수 을 지역구의 김회재 의원도 광역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의 최종 선정구엠에 따라 국비 2억 1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시민 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5일부터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이탈해 낚시를 다녀오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무단 이탈자 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격리 장소 무단 이탈은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위반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